지금 검찰이요.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불기소, 최재형 불기소. 둘 다 불기소한다고요? 검찰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보도가 검찰발 단독들이 꽤 있는데 최재형 기소 의견 냈을 때는 처음에는 검찰 관계자 발로 최재형 기소, 김건희 불기소였는데 여기에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신프렌드십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론 나오기가 이제 나오기가 최재형 불기소, 김건희 불기소. 그러니까 둘 다 불기소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우리 김건희야. 그러면 이제 최재형 목사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연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 그 권고 사항 무시할 것 같으면 왜 그거?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왔잖아. 네. 뭐냐? 모든 사건은 다 수심위의 권고를 따르는 건 아니다. 거기에 이제 7대 8이니까 명분도 있겠다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기소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진짜 개판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검찰은 사실 제가 진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인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한테 그 승진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소를 하라는 지금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하겠다는 게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저기 수심위에서 최재형을 기소해라라고 하는 것의 행간에는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청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 수심위에서 재미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최재형 목사 변호인이 그 녹취록을 틀었대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 틀었는데 그게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요구한 게 있었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선물을 전해주는 대신에 디올백을 주면서 대통령 시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시계 그러니까 선물로.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한테 대통령 시계를 건네주는 그 정황이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심의위원회 현장에서 변호사가 그 내용을 틀어주니까 이거는 분명한 청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요구를 했고 무언가를 요구를 했고 김건희는 그걸 그대로 들어줬단 말이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킹도 아니고 뭐 주거침입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정확한 방문이었고 뇌물 공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위기가 달라진 그러니까 거라고 우리가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동영상 저거 들었다는 거잖아요. 뭐. 아이고 이거 야, 진짜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몇천 원도 안 팔리는 이거 추석 선물 형님 좀 꼭 갖다 드리세요. 대통령 시계 제가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저게 뭐냐면 샤넬 화장품 산 게 최재형 목사 싸모여서 그 형님이라고 부른 거 참 친화력 좋아해. 오빠 뭐 형님 뭐. 좀 배워야겠다. 나 저 형님이 누굴까 참 궁금했었는데 그런 뜻이었구나. 저거 이제 저거 하나 하고 그 검찰에서 최재형 목사 조사할 때 녹음본을 그냥 틀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 있죠. 네. 그냥 감사의 선물이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했던 거. 네. 그거 보고 한 명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8대 7로 그렇게 했지만 검찰은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심우정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러겠지.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둘 다 불기소 시키는 거.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소 당할 수 있어. 김건희도.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거죠. 와, 오랫동안 버텨왔고 뭐 우리는 관련 없다는 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김건희가 기소되는 순간 국민과 야당들의 공세가 엄청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방어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법으로 털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지금 명품 빼고 우리가 거기 집중할 때가 아니야. 이건 별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관저공사. 어제 한겨레 단독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관저공사 21g 김건희 여사 코바나 사무실 공사도 했다. 그 예전부터 알려졌던 건데 이게 지금 자료로 확인된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를 할 때 감사원이 누가 21g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현 구직 사이트 기업 연역에서 찾아낸 거예요. 자코리아. 2018년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이라고 적힌 거 저기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이제 설립을 하면서 첫 지금 본인들이 했던 영역 중에 나오는 게 마크로스전이에요. 이 마크로스전이 김건희가 그 주최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 코바나 콘텐츠의 작품이거든요. 저 갑자기 재밌다고 생각이 든 게 저 구직 사이트가 그 윤석열이 얘기했던 언젠가 인터넷으로 직업을 구하는 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르꼬르비의 전, 그리고 자코메티전, 그리고 세종문화에서 했던 야수파전. 제가 갔었던 데죠. 이런 거를 다 이제 21g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외에도 지금 김건희가 기획을 했다고 하는 저 전시회들의 그 지금 설계, 시공 이런 것들도 다 21g 했다는 겁니다. 문득 궁금한 게요. 21g은 김건희 회사 아닐까요? 난 그렇게도 보여. 어쩔 때 보면 내가 미쳤나 보죠. 아니 근데 사실 21g이 자꾸 이런 식으로 회자가 돼서 그러는데 그 21g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좀 괜찮은 회사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만 이게 대통령실하고 엮이면서 불법 시공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걸로 나오니까 이제 국감까지 불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1g이 김건희의 그림자가 이제 자꾸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21g이 시장에서 이제 유명한 아이템이 그 반려동물 그 화장터 맞아요. 장례. 네, 장례식장 이런 걸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김건희하고 또 뭔가 연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죠. 이게 과연 김건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한 독립적인 기업일까? 안 그러면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력이나 어떤 그 돈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관계일까? 어떻게 보면 동업자 관계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전시회에 협찬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21g이 무자격 업체이면서 관저 공사와 대통령실 공사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1g하고 비슷하게 히림 이런 업체들이 동원되는데 다 김건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 관저공사에 4억 들어가는 거를 20억으로 부풀려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 업체들이 도드라졌던 이유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바나 콘텐츠에서 했었던 많은 전시회들 거기에 히림과 21g이 협찬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요. 대통령실 이전과 김건희가 뭘 그런 걸로 해먹으려고 이전한 게 아닐까. 소통은 개뿔이고. 왜냐하면 이게 크게 보면은 1조 넘게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 뭐 잠깐 수리하고 말고가 아니라 국방부 옮겨가고 막 합참 옮겨가고까지 다 포함하면 그거를 대공사를 일으킴으로써 해먹을 결심. 왜 그 중국의 옛날에 황제들이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 뭘 짓고 막 말장소 짓고 이런 짓거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국정감사에 지금 국정감사나 김건희 감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김건희 감사. 국토위가 대통령 관저 불법 중축 의혹 업체 등 국감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못 빠져나가지. 이 증인 명단 한번 보세요. 저 명단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관저 불법 증축 관련해서 21g 대표 김태영, 원담 종합건설 대표 황윤보, SOE 디자인 대표 황윤식, A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박우영,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서병석, 그리고 저번에 왜 저 그런 거 있잖아. 영전하신 분. 김호진이 전 국토교통부 차관, 얘가 이제 이 관저공사 등을 총괄했던. 그래서 이게 누가 추천해 준 거냐 그러니까 여권의 유력한 분인데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저 오진이까지가 6명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나머지 그 뒤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후로도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이게 가장 뭐 심각하다라고 말하기가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전부 김건희 관련이에요. 뭐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윤석열이 막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냥 막 폭주를 해. 윤석열이 못 막아. 제어를 못 해. 이따가 그 이야기를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 대통령 이외 여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하자면 고종 이외 대용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 공천 개입 관련해서 윤석열이 김영선 소개로 명태균을 만났다.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뭐 보고했다. 여기도 등장하는 게 이런 거야. 명태균이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해주면서 윤석열한테 돈 10원도 안 받았고 윤석열은 그것 때문에 탄탄 대료를 걸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제목에서 김영선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소개하면 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는 시절에 소개해 준 것 같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김영선하고 윤석열은 대학 동기입니다. 2년 차이라고. 예, 2년 차이인데 나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는 똑같은데 학번만 그 두 학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친구처럼 지냈겠죠. 네. 그러니까 둘이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먼저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치면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접근했겠죠. 그래서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쫄랐답니다. 윤석열을 소개해달라,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소개받은 명분이 그러니까 명태균이 경남 지역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름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린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 윤석열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핑계로 계속 소개해달라고 쫄라가지고 윤석열하고 자리를 만들고 윤석열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뽐뿌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도박질이지 사실은. 네. 여론조사 살짝 비틀어가지고 봐라 나가면 이재명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충동질했던 거고 그리고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서 사실은 윤석열이 그것도 사실 뇌물 받은 거거든요. 아니 80군데 정도 돌려서 3억 7천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을 많이 쓴 거죠. 그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자선 사업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명태균은 이제 갑이 되는 거고요. 명태균의 요청이랄까 청탁은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명태균과 윤석열을 사실상 중간에서 연결해 준 거는 또 모질이 남편이어서 김건희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는 저 박은정 의원실에서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캡처해 두시면 이 열개는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 윤석열 취임식 국회의원 세비 2분의 1 지급 기간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건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핵심은 김건희가 명태균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할 정도 그리고 대원군 바로 옆자리. 네. 근데 진짜 명태균 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시작점은 명태균하고 이준석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여의도 정치에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그게 이준석이 당대표 출마하니 많이 하는 그 시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명태균의 신분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김영선하고의 관계까지 확장되는 거죠.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런 건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홍명환은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명태균 중심으로 한 공천 개입 건에 대해서 이준석이 자꾸 물타기를 하잖아요. 별거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완결성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준석이 그렇게 열심히 물타기를 하느냐. 핵심 범죄자 중에 한 명이 자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근데 그 핵심 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사건이 핵심인데
계속 물이 타져가지고 지금 이게 뭐지? 명태균은 천공보다 위인가?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한테는 안 중요하다고 했고요. 어제 또 JTBC가 하나 더 물었어요, 단독을. 이게 이제 그 뉴스토마토 보도랑 결이 같은 거죠.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가 명태균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것. 윤석열 후보가 전화할 것이다 했는데 명태균 말대로 윤석열 전화가 왔다. 야, 이것도 지금 저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이미 다 까졌거든요. 그 카톡 캡처 화면이 지금 공개되면서 그 최진석 당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이제 지금 그 교수라고 이렇게 인문학 교수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라는 게 다 알려졌는데 지금 어떻게든 또 가려주려고 또 핵심 관계자라고 저렇게 출대를 치네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윤석열 유일하게 통제받을 수 있는 게 윤석열이거든요. 너 기다려. 기다려. 먹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인의 통제를 할 수 없고 어떻게 주인 노릇하는 일종의 집사 같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김건희 집사처럼 돼서 건드리지 못하는 대통령의 여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윤석열이가 이것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김건희를 통해서 흥했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를 통해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고